안녕하세요. 커피앤크라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야기에 앞서서 사건에 등장한 등장인물들의 사진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블로그에 커피앤크라임을 검색하셔서 제 블로그를 확인해 보세요. 오늘은 미국의 유명 가수인 테일러 스위프트의 광팬이 벌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건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4월 22일에 미국 테네시 내시빌에 위치한 24시간 와플 식당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이 일을 벌인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그의 이름은 트래비스 링킹으로 그는 1989년 4월 1일에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태어난 남성입니다. 트래비스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자신 소유의 건설 회사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트래비스는 자신이 원하는 건 뭐든지 쉽게 가질 수 있었대요. 트래비스는 형제들이랑 같이 홈스쿨을 해서 고등학교 학위까지 땄고 대학교는 가진 않았지만 아버지의 밑에서 건설 일을 도우며 돈을 괜찮게 벌었다고 합니다. 돈을 모아서 아버지 건축회사 근처 부지에 있는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로 독립을 해서 매달 아버지에게 월세를 주며 이 집안은 굉장히 순조롭게 굴러가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이렇게 하다가 아들이 자신의 회사를 물려받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서로 도우며 트래비스 또한 일을 열심히 배우고 모든 게 좋았죠. 그러던 2014년 트래비스가 20대 중반이 되었을 때 상황이 변하게 됩니다. 그는 20대 중반일 때부터 갑자기 환청을 듣고 환각을 보기 시작했어요. 트래비스는 그때부터 조현병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혼자 살다 보니까 이걸 목격한 사람이 많지 않았고 사람들은 별로 알아채지 못했어요. 1년이 지난 2015년이 되어서는 증상이 급격히 나빠졌어요. 그러던 2015년의 어느 날 트래비스는 자신의 친구들 몇 명과 같이 테일러 스위프트의 공연을 가게 되는데요. 공연을 보던 중 트래비스는 테일러 스위프트가 몇 초 동안 자신을 뚫어져라 응시하더니 입모양으로 헬로라고 했다고 주장을 했어요. 공연 중에 입모양으로 팬들에게 인사를 해주는 게 흔한 일이지만 트래비스는 테일러 스위프트가 팬에게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닌 개인적으로 자신에게 플러팅을 한다고 받아들였고 노래 또한 자신만을 위해서 한다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그는 테일러 스위프트의 광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적인 친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이죠. 또 자신의 친구, 가족들에게 자신이 테일러 스위프트랑 사귄다고 말을 하기 시작했고 문자랑 전화를 하고 지낸다고 말하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는 또 자신의 개인 시간에는 테일러 스위프트에게 팬레터를 보내는데 시간을 썼는데요. 한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테일러, 너 인스타그램에 올린 셀카 봤는데 나 너무 혼란스러워. 너 쌍둥이 언니 있어? 내가 인스타로 본 테일러 스위프트가 콘서트에서 나에게 노래를 불러주던 그 테일러 맞아? 아니면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글의 반은 테일러 1이 쓰고 나머지는 테일러 2가 썼나? 라고 써 있었어요. 이것만 봐도 좀 정신이 이상하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이렇게 트래비스는 자신과 테일러가 연인관계라는 걸 주변인들한테 말을 하고 다녔으나 주변 사람들은 당연히 믿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간단한 질문을 하기만 해도 굉장히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곤 했는데요. 예를 들면 둘이 같이 있는 사진을 보여달라던가 명절에 놀러와서 같이 밥 먹자고 초대하는 말을 한다던가 기본적인 질문을 하기만 해도 방어적으로 굴며 이 작은 질문들은 큰 말싸움으로 번지기 일쑤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말을 그냥 무시하기 시작했고 치료의 도움을 받았어야 할 트래비스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며 증세는 점점 더 악화가 되어 후에 그가 하는 말은 모두 테일러 스위프트에 관한 것뿐만이었다고 해요. 2016년 5월 트래비스의 부모님인 주디와 제프리는 동네 보안관에게 찾아가서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다 말을 하며 아들을 위해 자신들이 해야 할 방법이 있냐고 조언을 구하게 됩니다.
최근에 트래비스가 자신이 동네 아이스크림집에서 테일러 스위프트를 만났는데 테일러가 자신을 보자마자 빌딩 옆으로 스파이더맨처럼 뛰어갔고 점프를 해서 내려갔다고 했고 테일러가 자신을 피한 이유는 그녀가 일루미나티 소속인데 일루미나티를 믿으면 도마뱀 인간이나 거미 인간이 되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고 이 발언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심히 걱정됐기 때문이었어요. 보안관은 트래비스를 정신병원으로 데려가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게 최선일 것이라고 조언을 해줬어. 트래비스는 그렇게 조현병을 진단받았지만 치료는 겨우 9일만 지속됐고 중단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과의 사이만 멀어졌어요. 트래비스는 자신을 정신병원에 보냈다는 것 자체에 부모님에게 반감을 가지게 되고 이들 사이에서는 긴장감이 흐르게 됩니다. 그렇게 트래비스는 짐을 싸서 콜로라도주로 이사를 해버려요. 그곳에서 새로운 직업도 구하게 되었죠. 하지만 테일러 스위프트에 대한 집착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직장에서도 자신이 테일러 스위프트랑 사귀고 있다며 자랑을 하기 시작했고 동료들은 트래비스를 놀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트래비스는 꿋꿋이 자신들이 곧 결혼을 할 것이라고 주장을 했대요. 동료들은 결혼을 진짜 할 거라면 프로포즈할 반지는 사뒀냐고 빈정댔고 트래비스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주머니에 있던 하나로 1,800만 원짜리 다이아 반지를 꺼내 보였다고 합니다. 동료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동료들은 그들이 정말 연인 관계이거나 트래비스가 정신병이 심각하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했죠. 또 동료들은 트래비스를 볼수록 이상한 점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트래비스는 하루는 테일러 스위프트를 정말 사랑한다고 찬양을 하다가 다음 날이 되면 둘이 헤어졌다고 정말 짜증나지만 테일러가 자신을 너무 좋아해서 스토킹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말을 하며 감정이 쉽게 오락가락하는 것이 눈에 쉽게 보였죠. 또 한 번은 트래비스가 테일러 스위프트가 자신을 스토킹한다고 경찰에까지 신고를 한 적도 있었어. 하지만 경찰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자 테일러 스위프트가 콜로라도 경찰과 한패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을 이유로 다시 한번 그는 짐을 싸서 콜로라도를 떠나게 돼요. 이때 사실 콜로라도에서 트래비스가 일하던 직장의 사장은 트래비스의 아버지랑도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사장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서 트래비스가 이러한 이유로 떠났고 심지어 1,800만 원짜리 다이아 반지도 구매해 놓은 상태라며 트래비스의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경고를 해주게 돼요. 그렇게 걱정이 된 아버지는 트래비스에게 전화를 해서 전에 살던 아파트에서 살게 해줄 테니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신들이랑 같이 지내라고 제안을 했어. 트래비스는 승낙해서 다시 일리노이로 돌아가 아버지의 건설회사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의 상태는 전에 일했을 때보다 훨씬 안 좋았어. 한 번은 그가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총을 든 채 회사에 나와 동료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서 동료가 도망을 갔던 적도 있었어. 하지만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고 회사 근처에 있는 공공 수영장까지 가서 사람들에게 드레스를 입은 채 총을 들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모두 다 비명을 지르며 도망갔고 트래비스는 갑자기 수영장을 뛰어들었다고요. 트래비스는 이 일로 체포가 됐죠. 하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고 그는 즉시 풀려났습니다. 당연히 치료를 받지 않은 그의 증세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졌습니다. 그는 풀려난 후 페이스북 라이브를 주로 하며 테일러 스위프트가 자신을 스토킹한다는 것에 대한 불평을 하곤 했어요. 자신이 집에 돌아왔는데 변기 커버가 올려져 있었다며 자신은 절대 변기 커버를 올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테일러 스위프트가 한 짓이라며 이것을 15분 동안이나 불평하는 비디오를 업로드하기도 했죠. 다음 해인 2017년 7월에 트래비스는 즉흥적으로 워싱턴 DC에 있는 백악관에 찾아가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건 거절당했어요. 그리고 트래비스는 난동을 피우다가 체포돼서 이것은 경찰 기록에 남게 돼요. 이렇게 상황이 악화가 됐는데도 트래비스는 어떠한 치료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가 받은 처벌이라곤
32시간의 봉사 처분이 다였어요. 이 사건 이후 한 달 후인 8월, 트래비스는 짐을 싸서 다시 한번 일리노이를 떠나서 이번에는 테네시주의 내시빌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 지역은 테일러 스위프트가 나고 자란 고향이었고 그녀의 가족들은 아직도 여기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여기로 이주를 한 트래비스는 건설회사에서 직업을 구해서 일도 하며 살기 시작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 그는 다시 한번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어느 날 경찰은 한 모텔에서 한 여성으로부터 신고 전화를 받게 돼요. 이 여성은 모텔의 투숙객이었는데 다른 방에 묵고 있는 남자, 즉 트래비스가 오밤중에 모텔 밖에서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전화였죠. 난동의 이유는 트래비스가 다른 사람이 자신의 창문을 통해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고 난리를 치고 있었고, 여성은 자신의 아이들 2명과 같이 모텔에 머물었고 밤이니까 아이들이 잘 시간이어서 트래비스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트래비스는 그걸 듣고 아이들과 여성이 있는 방에 들이닥쳐서 그들을 해치겠다고 협박을 했다고요. 경찰은 도착해서 트래비스랑 대화를 했어요. 트래비스는 자신이 소란을 피운 건 인정하지만 그 이유는 누군가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자신의 창문을 들여다보고 노크를 하기까지 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기에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난동을 부린 거라고 했어. 신고를 한 여성은 트래비스에게 법적 소송은 하지 않았고 대신 모텔을 떠나달라고 부탁했기에 그는 그렇게 했고 이날의 사건은 이번도 이렇게 아무런 조치 없이 끝나게 됩니다. 트래비스는 그렇게 그 후로 모텔을 전전하며 지냈고 새로 구한 직장에서는 겨우 2달만 일을 하고 2018년 4월에 해고를 당했어. 2018년 4월 17일, 트래비스는 동네에 있는 BMW 매장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차 키를 훔치는 것에 성공을 했고 차를 하나 훔쳐서 달아나게 돼요. 그는 그렇게 경찰과 추격전을 벌였지만 경찰을 따돌리는 것에 성공을 했고 경찰은 후에 한 건물에서 BMW를 발견하게 돼요. 하지만 그 건물에 사는 사람들이 워낙 많았기에 차를 훔친 범인이 이 건물에 사는지 아니면 차를 훔친 범인이 여기 주차장에 차를 버리고 도망을 간 건지 차에 블랙박스조차 없었고 주변에 어떠한 감시 카메라도 없었기 때문에 찾는 게 불가능했다고요. 그렇게 경찰은 BMW를 다시 매장에 돌려주게 되고 트래비스는 찾지 못하고 이 사건 또한 이렇게 일단락되게 됩니다. 5일 후인 4월 22일, 트래비스는 새벽 3시 반에 동네에 있는 와플 레스토랑으로 운전을 해서 가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되죠. 그는 4분 동안 차에서 와플 하우스를 가만히 주시하다가 차에서 내려서 끔찍한 짓을 저지르게 되는데요. 그는 우선 와플 레스토랑에 들어가기도 전에 주차장에서부터 2명을 죽이게 돼요. 한 명은 20세 남성으로 그가 주차장에 있던 이유는 운전을 하다가 타이어가 터져서 도움을 구하러 잠시 주차장에 와 있던 것이었어. 또 한 명은 29살 남성으로 해당 와플 식당에서 일하던 직원이었고 잠시 휴식 시간에 담배를 피러 주차장에 나와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는 이렇게 2명을 쏘고 와플 식당으로 들어가서 눈에 보이는 대로 모든 물건과 사람들을 향해서 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2명의 목숨을 추가로 앗아가게 되죠. 사람들은 이미 밖에서 총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트래비스가 식당에 들어오자마자 다 도망을 가기 시작했어.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들이 도망가지 못했고 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 2명 중에 한 명은 아킬라라는 23살짜리 남성으로 그는 여자친구랑 자신의 형들과 같이 새벽에 와플을 먹으러 여기 온 것이었어요. 형들과 여자친구는 살아남긴 했지만 여자친구는 총에 맞은 부상이 심각해서 살아났음에도 이제 더 이상 걷지 못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또 다른 희생자는 21살짜리 여성인 디에본이었어요. 이렇게 4명이 죽긴 했지만 사실 29살 남성인 제임스 샤의 도움이 없었다면 더 큰 희생이 나왔을 거예요. 제임스 또한 와플 식당에 있었던 손님으로
당시 트래비스를 피해서 화장실로 도망가던 참이었어. 하지만 트래비스는 그를 향해 총을 쐈고 기적적인 타이밍으로 총을 쏜과 동시에 제임스가 넘어져서 총이 빗나가 그의 팔꿈치를 스치는 정도에 그쳤대요. 여기에 트래비스는 순간 집중력이 흐려졌고 제임스는 이걸 놓치지 않고 도망가던 방향을 바꿔 트래비스에게로 달려가 총을 잡고 빼앗으려 했습니다. 사실 총을 막 쏟아보면 총구가 굉장히 뜨거워지는데도 제임스는 굴하지 않고 총을 맨손으로 잡고 빼앗으려 최선을 다했고 결국 그는 성공을 했어. 그리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트래비스를 제압하고 있었죠. 그리고 경찰이 올 때까지 트래비스를 제압하려고 하고 있었어. 하지만 트래비스는 경찰이 오기 전에 몸부림을 쳐서 제임스에게서 달아나는 것에 성공을 했고 총은 제임스에게서 빼앗지 못한 채 근처 숲으로 달아나게 됩니다. 경찰은 즉시 도착을 해서 범인이 누구인지 신상을 파악했고 헬기와 경찰견은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 수색에 나섰어요. 뉴스에는 트래비스가 이미 현상수배범으로 보도되고 있었죠. 트래비스는 재빠르게 숲을 통해서 자신이 머물던 거처까지 도망가서 짐을 싸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샤워까지 마친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는 다시 숲으로 돌아가서 캠핑을 하던 캠핑족인 척을 했지만 그것은 후에 경찰들에게 통하지 않았고 그는 바로 체포가 되게 돼요. 그의 재판은 2022년 2월이 되어서야 열렸어요. 트래비스는 심신미약을 주장했고 그날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었던 건지도 몰랐다고 주장을 했어요. 하지만 그의 집에서 한 낙서가 발견되었는데요. 그 낙서는 와플 식당이 그려져 있었고 한 남성이 총을 들고 걸어가는 그림의 낙서였어요. 그걸로 봐서 사람들은 이 범행이 예견된 범행이었다고 파악을 했고 트래비스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